유대회를 겨냥해 새로 지은 광주 남부대 수영장 등 4개 경기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역정가에 연쇄 탈당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굴비의 본고장 영광에서 참조기의 어획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오늘 대규모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갈되는 어족자원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도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탈당설이 나도는 가운데 연쇄 탈당이나 분당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박 전 지사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탈당이 고뇌하는 많은 인사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현 주소에 대한 저의 참담한 고백이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로 친노 세력과의 갈등 등으로 박 전 지사의 탈당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 그렇지만 지난 8일 박 전 지사가 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정대철 상임고문 등과 회동을 갖고 신당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인사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새정치연합이 회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고리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전통적인 텃밭의 민심 위반이 구체화된 데다 최근 실체도 없는 신당에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20일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발도 거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유대일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 지은 경기장 4곳에 사후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활용도는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폐막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회가 열린 37개 경기장 가운데 4개 경기장만을 신설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Gwangju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anted to spend as less as possible of money because it has a cost and it has a cost for the citizens of Gwangju and for Korea. 광주시는 대회를 위해 신설했던 4개 경기장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부대 수영장은 국내외 수영 대회는 물론 훈련장으로 쓰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해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기본적인 스포츠 행사 말고도 헬스장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시설 운영을 맡기고 적자가 날 경우에는 10%를 초과한 금액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이 성실히 관리를 해서 적자를 발생이 안 되도록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재정 적자가 있을 때는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양궁대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진월국제테니스장은 시체육회에 위탁해 동호인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쓰이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스포츠대회 이후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취급받아온 경기시설. 유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광주시가 사후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굴비하면 영광이죠. 그런데 굴비의 본고장인 영광에서 굴비 원료인 참조기 어획량이 반토막 나면서 이젠 길러서 잡아야 할 지경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톤급 배에 실린 치어들이 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대형 뜰채를 풀어내자 생후 2개월 된 어린 치어 118만 마리가 바닷속으로 힘차게 헤엄쳐 나갑니다. 영광의 특산품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의 치어를 방류한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참조기 치어는 지금은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인데요. 앞으로 3년 뒤면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자라납니다. 지난해는 10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오늘은 118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참조기 종묘가 3, 4년 후에 어선 어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어장이 형성돼서 치어가 방류된 곳은 지난 60년대까지 조기의 황금 어장이라 불렸던 영광 칠산어장. 그러나 이곳의 참조기 어획량은 계속 줄고 있고 최근 2년 새엔 어획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퇴적 현상으로 수심이 낮아지고 연안 개발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힘들죠. 이런 섬에서 살면서 많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그것이 좀 어렵죠. 참조기를 길러서 잡게 되더라도 다시 조기 풍어의 시대가 도래하길 어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치어나 종묘를 방류하는 게 비단 참조기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 생태계 변화 그리고 남획으로 어획량이 줄다 보니 본고장이라던 지역, 그러니까 주산지에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기뿐 아니라 낙지로 유명한 무안과 신안에서도 줄어든 어획량 때문에 낙지를 3만 마리 이상 방류했습니다. 네. 그 낙지뿐만이 아닙니다. 민어, 그리고 짱뚱어, 대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전남 지역에서 이렇게 어린 치어들을 방류한 건 9품종에 6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엄청나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풀어놓으면 살아남긴 합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살아남진 않습니다. 네. 어린 치어 상태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또 병에 걸려 폐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풀어준 고기를 전부 다 잡아들여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공 방류한 고기 중 몇 마리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위판되는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가 방류된 고기인지 정도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참조기를 방류했던 영광 바다 인근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투망을 놓고 조사한 결과 잡힌 고기 100마리 가운데 13마리, 그러니까 13%가 방류한 조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민정 기자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요즘 실망스러운 경기를 잇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5할 승률 무너진 지가 오랜데 김기태 감독은 하반기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KT전 3연패가 시작이었습니다. 5할 본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상반기 근성을 보여줬던 타이거즈였지만 7월 초 KT와의 3연전을 모두 내주고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성적만 놓고 보면 1위를 하기도 했지만 7월엔 11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 데 그쳐 승보다 패가 7개나 많아졌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미있는 경기를 치르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했는데 재밌었던 경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 다했지만 좀 근래 좀 안 좋은 면을 보여서 그게 좀 아쉽지만은. 기아 타이거즈가 빈타에도 이만큼 끌고 올 수 있었던 데는 선발진이 버텨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양현종, 스틴슨의 원투펀치가 살아나야 하고 마무리 윤성민은 더 확실히 막아줘야 합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나지완, 이범호의 방망이가 살아나고 꼴찌 KT에게도 뒤지는 공격력을 끌어올려야 가을 야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수 쪽이든 공격 쪽이든 수비 기동력까지 다 한번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하여튼 준비 잘 하겠습니다. 현재 5연패에 빠진 7위 기아 타이거즈는 9위 LG와의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올스타전 휴식에 들어갑니다. 올 시즌 치러야 할 144경기 중 56%를 소화한 기아에게 하반기에 주어진 기회는 63경기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광주도심 구간의 소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0.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용복 나들목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사업비 2,700억여 원 가운데 절반은 광주시가, 나머지는 도로공사와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인 비행기 드론을 도입했는데요. 도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특정 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항공 촬영 등을 위해 도입한 무인 비행기 드론입니다. 가로 960, 세로 800, 높이 140mm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의 하드웨어 사양을 살펴보니 한 업체의 것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크기와 무게, 비행체 소재 등은 전라남도가 입찰 공고를 할 때 기준으로 제시했던 사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인 비행기가 이제 가볍고 견고하고 또 성능이 이제 좋은 것 중에서 최소한의 사양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기술 사양도 유사합니다. 드론의 최대 비행 범위 고도는 974m, 끝자리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내와 이상이라는 단어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전라남도 해명은 더욱 황당합니다. 숫자가 일치된다고 해서 그렇게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조사해서 그 사양 같거나 이상이면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 견적서를 냈던 곳은 3개 업체. 그런데 2개 업체 주소가 같습니다. 한 곳은 도로명 주소로 또 다른 곳은 집원 주소일 뿐 사실상 같은 곳입니다. 심지어 견적서를 냈던 한 업체 대표는 또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소지가 어느 정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 할지라도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드론 도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만 전라남도는 같은 주소인지 몰랐다. 우연의 일치다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정부 치료원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비를 개인용 전자제품이나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쓴 혐의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48살 황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가짜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로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44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7억 원가량의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에서 2,7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광주행동은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불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홍복학원이 법인 설립 38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맡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화 씨의 딸과 임모이사, 윤모이사 등 옛 법인이사 층 6명이 법적 효력은 정지되게 됐고 시교육청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첫 단체 교섭에서 임금 인상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최근 단체 교섭 본회의에서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대우와 1급 970원 정액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8.3% 정률 인상 등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대화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지만 임금 인상에 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의 무역 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234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67억 7천만 달러로 66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관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줄었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흑자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는 지난 2012년 상반기에 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전력과 LG유플러스가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융합사업을 추진할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전력과 사물 인터넷 융합사업센터는 두 회사 간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LG유플러스는 3월 인터넷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IPTV를 통한 전력 사업 정보 제공 등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새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